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강 기준으로 4회 동안에 우리 시험에 출제 확률이 좀 많이 높은 그런 유형들을 그 해당 파트마다 핵심적인 내용 정리하면서 또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고 도입하고 정리하는지, 문제 푸는 방법까지 이렇게 이제 총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순서는 떠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파동 진행하고 현대물리 진행하고 요번 주 이제 목요일에는 전자기학, 그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연력학 그리고 역학 아마 일부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는 역학 남은 부분. 그래서 강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진행을 할 거고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총정리에 해당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좀 얕게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게 다 똑같진 않겠지만 사실은 이쪽이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고 동의는 많이 안 될 수 있는데 전자계약은 진입장벽이 약간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이게 뭐지 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도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맞추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물리를 오래 막 공부를 했으면 역학이 제일 재밌을 수는 있는데 얘가 이제 사실상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건드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조금 높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좀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좀 마지막 파트로 뺐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원들은, 다른 파트들은 굳이 막 열심히 풀어야지 이러실 필요는 없는데 요거 이제 마지막 강의로 내가 밀어놨으니까 역학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강의를 해봤자 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긴 한데 그 사이에 좀 고민을 해온 다음에 마지막에 역학을 같이 이렇게 좀 차분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냥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리 강의가 최종 정리에 해당하는 강의가 요번에 하는 이제 빈출 유형하고 말 그대로 최종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이제 약간 실전 스타일로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파동. 그래서 그 유인물에서 27페이지를 보시면은 되겠고요. 파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조금 곤란한 부분, 파동 같은 경우가 이제 내가 체크해야 될 개념들이 조금 많은데 대신에 깊이 있게 체크해야 될 개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얕게 양은 조금 많은 듯 보이지만 얕게 정리해서 충분히 시험에 또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만 잘 해주시면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파동 같은 경우에 파동 이제 진행하는 거, 진행하다가 겪게 되는 갖가지 우여곡절, 현상들. 그리고 이제 좀 지엽적으로 그러니까 화동의 현상에 해당이 되는 건데 광학 파트만 살짝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게는 영역적으로는 3개 내지는 2가지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주제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유형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일단 파동 방정식이라고 이름은 달아드렸는데 파동 방정식 자체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방정식 출제 안 하고 그냥 파동 진행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파동 전체 내용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파동의 속력입니다. 요건 잠깐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파동의 진행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요 파동의 속력은 요거는 매질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매질이 변하지 않으면 파동의 속력은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동수라는 거는 파원이 결정을 하죠. 똑같이 파원이 바뀌지 않으면 진동수라는 거는 죽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사, 굴절, 전반사, 간섭 등등이 일어났을 때 진동수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도플러 효과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보시면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X축상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Y가 위치 X와 시간 T에 대해 가지고 파동 방정식이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럼 이제 파동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실 거의 이제 일반식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뭐 요거 이제 위에는 요런 느낌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치워야 되겠다. 자, 이렇게 제 교재에도 있고 대부분의 교재에 이런 형태는 등장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파동 방정식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이런 사인 형태의 방정식을 이제 취하는 게 주기적 특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주기성이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해 가지고는 요런 형태, 사인 형태로 우리가 물리에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국한으로 하자면은 역학에서의 단진동, 그 다음에 교류도 이제 주기적으로 뭔가가 계속해서 변하죠. 그리고 파동 자체. 크게 이 세 가지가 진동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정도는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이 I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변이. 그러니까 진동이 대상인 I에서 변이라는 I의 뜻은 진동 중심으로부터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라고 표기를 해드린 요 I는 진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진폭은 변이의 최대값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교류 같은 경우에는 전압 최대값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진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죠. 어차피 같은 말이다. 앞에 있는 즉 이 Y라는 I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요만큼 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무리 길게 쓰여져 있어도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차원의 개수에 따라 여기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다 해서 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상. 그죠? 그래서 파동이나 진동 같은 경우에는 위상 차이가 어떻다, 위상 차이가 있다, 없다, 뭐 얼만큼 차이 난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그 모든 표현이 요 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는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러면은 1번을 보시면, 자, 파동의 속력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동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또는 진동수가 주기의 역수니까 주기분의 파장.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에서 아주 일반화된 유형이죠. 많이 봤을 만한 문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나 주기 그리고 파장을 좀 찾아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지금 뭐 파이 뭐 이런 꼴도 있고 t, x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물론 이쪽으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관없고요. 근데 나는 뭐 굳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이쪽이 조금 편하다 싶으면은 이쪽을 보통은 많이 선택을 하시겠죠. 그러면 10 사인이라고 했고 2파이만 앞으로 두고 안으로 넣어버리면 될 거기 때문에 2파이 남기면 안으로 4가 들어가야 되겠죠. 4. 그죠? 그러면 여기가 4t인데 주기분의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4분의 1분의 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